반갑습니다. 다코TV 다코스입니다. 비가 오늘 많이 내리네요. 오늘 날짜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12시 좀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일하다가 잠시 부동산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오늘은 사실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웬만해서 이번에 전세 재계약건인데요, 웬만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세입자분하고 서명하거나 도장 찍고 하면 되는데, 오늘 LH 전세대출 받으신 분이라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야지만 오늘 될 상황이라서 시간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막 끝나고 내려왔고요. 오늘 또 비가 오고 갑자기 촬영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또 이런저런 또 비 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5월 말이 다 돼가는데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또 연일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슈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고, 지금 6월달 전에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과세 기준 자체가 6월 1일인데 그 전에 뭐 재산세, 특히 1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지금 완화를 해줘야 된다, 기준금액을 낮춰야 된다, 또 지금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 계속적으로 서울이 또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서울이나 이쪽은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 확률이 신축은 이제 분양이나 공급을 통해서 나올 것인데, 기존의 구축 매물들이 어떻게 시장에 나올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양도세를 이렇게 완화해줘야 된다. 근데 양도세 완화라든지 중과 배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여당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련 그쪽 업무를 하시는 높은 분들이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내 집 마련 하기 전이죠. 30대 불과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투자한 지가 제가 10년 11년 차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부동산 관련 재산세라든지, 재산세가 이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내는 그 재산세 있죠, 관련돼서 그런 세금이 뭔지도 몰랐고, 이제 투자를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7월달에 9월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세금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게 되네, 또 이런저런 세금 공부도 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3년 4년차 지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만 1인 기준으로는 내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6억 이상, 그 다음에 내가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합쳐가지고 공시가격이 9억 이상 되면 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를 초반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다 규정 짓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가면 저 부동산 부자세라고 내는 그런 종부세도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있는 세금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공시가격 9억을 넘지 않도록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년간. 근데 그 이상 되면 팔아야 되고, 그 이상 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더 좋은 주택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시가격 맞춰가지고 9억 이하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는데, 3, 4년 전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 초창기 내가 무주택자로서 30년 정도를 살아봤을 때는 저런 세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런 부자세, 특히 종부세는 그래 부자들 대한민국 1%만 내는 거야, 그래 저 사람들 안 그래도 돈도 많고 부자 동네 살고 좋은 아파트 살면 저 정도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거지, 저렇게 말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제가 이제 2, 3년 전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재산세도 많이 내는데 말이야, 처음에 거래할 때도 거래세도 내고, 또 지금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월세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얼마 이상 됐다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내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몇 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야, 도대체 할 거 다 내고 있는데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저거 세금 무서워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한계를 규정 짓는다면 더 이상 나는 자산적인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확률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 뒤부터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 자체가 지금 위에 이제 정치인분들 있죠. 정치인분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재산 내역 공개한 거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서민들이라 그러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대부분. 근데 저분들이 지금 특히 뭐 지금 여당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사항을 쭉 살펴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심했죠.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세금을 더 폭탄을 때려야 되고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폭발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분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세입자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뭐 작년에 임대차 뭐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저게 진짜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재산도 많고 좋은 아파트에 다들 살면서도 왜 저런 정책을 낼까? 자기들 세금 많이 내는 정책을 낼까라고 불과 1, 2년 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역시 정치는 표심이다. 역시 많이 지지하는 쪽에 표를 일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 다음에 또 재선을 하게 되고 또 다음 국회에 나가서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차인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종부세를 사실 내시는 분들은 5% 대한민국 될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라고 보죠. 종부세 내시는 분들보다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쪽에 서가지고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저들이 부자기 때문에 저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부자지만, 그들은 돈이 많고, 그들이 좋은 아파트 살고, 그들 스스로도 종부세 내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상대적인 약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더라. 최근에 제가 1, 2년 전부터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왜 저런 정책을 낼까,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폭풍이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했는 정책으로 갔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뭐 4년 전으로 집값이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그게 과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집 가지신 분들이 있죠. 집주인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집값 많이 올라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고, 임차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더 완전히 전세 가격까지 이렇게 폭등하는 바람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전세, 전적으로 살아야 되는 위치였어도 내가 그걸 올려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더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5% 상한제가 있긴 하더라도 4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이 그들 논리적으로, 물론 세입자 입장 생각해가지고 뭐 했던 정책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폭풍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각자 고생하는 거죠. 임대인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뭐 임차인들은,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더 이상 세금을 자기들이 더 하지 못하면 뭐 팔든지 해야 되겠죠. 뭐 증여를 하든지 해야 되고, 임차인들은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은 뭐 더 이상 내가 뭐 더 이상 여기서 쫓겨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 폭탄이 되고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버틴다, 나 그냥 이제 너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매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집값 떨어지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국토부 누가 얘기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다리자 해가지고 뭐 앞으로 더 수년을 더 기다리실지는 각자 개인의 판단인 거죠. 제가 오늘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왜 저런 판단해가지고 왜 저런 정책을 낼까, 왜 저렇게 지금 돌아갈 걸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머리도 똑똑똑똑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 선택을 할까, 이제 조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알겠다. 근데 이것을 뭐 제가 맞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다고 해서 100% 맞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실제적으로 무주택 기간도 살아보고 뭐 전세로도 살아봤고 30년 동안을, 그 뒤에는 내 집 마련해가지고 내 집에서 살아도 보고, 점차적으로 내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가면서 전세 뭐를 제가 또 임차도 줘보고, 제가 가진 부동산 보유 물건 개수도 점점 늘려다보고 건물도 사보고 하다 보니까 각각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그들 입장에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쪽 다 살아본 결과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또 국토부에서, 또 정부 여당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정부 여당이 가장 좋죠. 세금으로 다 엄청난 세수를 지금 뭐 올해도 많이 몇 조를 걷어갔다 하는데, 정말 웃는 자는 정부가 아닌가.
임대인, 임차인 다 양측 다 불행해지는 이런 4년간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저들이 원했던 것이 진짜 이게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와 이게 참 정치인들의 그런 정부 여당의 빅픽처가 아니었는가. 거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완전 막 뒤섞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갈등을 막 쫙쫙 완전히 막 겪으면서 실제로 저 뒤에서 제3자에서 웃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그쪽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인가는 뭐 각자 도생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것이 뭐 무조건 맞다 100% 맞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인가. 나는 그래서 내 집만 할 것인가. 아니야 나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내가 좀 살아보니까 좀 있으면 가격이 조정될 것 같아. 그때 가서 나는 내 집만 할 거야. 이것도 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비도 오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켰고요. 참 그렇습니다. 40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세상의 이치를 좀 아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최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사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